최대한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소량으로 매수하고 그냥 공격적인 그 매매는 좀 자제하고 특히 고점 매수는 절대 금물이니까는 그것 중에서 주가에 영향을 끼칠 만한 내용들이 있나. 그게 이제 루틴이죠, 루틴. 그러니까는 주식하시는 분들 대박을 노리시려고 그러면 다른 거 노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일단 기본부터 하시면서 하시다 보면 제이스 메디칼이라는 종목이 공개 매수, 이거 그 주식을 많이 아는 사람은 잘 모르거든요. 공개 매수를 공시가 나오면 이게 주식이 떨어질 건지 올라갈 건지. 제이스 메디칼은 13,000원에 이제 공개 매수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13,000원 이상은 안 넘어가죠. 네. 그거는 13,000원에 산다 그러는데 13,000원에 사서 걷다가 팔아 그 사람들한테 다시 되팔아봤자 13,000원인데 그러니까 12,700원 네. 스스로 빼고 뭐 하고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근데 그거를 사전에 알 수가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스가 난 다음에는 거기까지만 딱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에 매력이 없는 거죠. 투자 메리트가 없는 거죠, 완전히. 공개 매수. 네, 그래서 상장 폐지를 시키려고 그러거든요, 네. 보통은. 이제 상장 운영하는데 조금 불편하고 또는 알짜배기 회사 같은 경우는 배당, 지들 안 주고 그 투자자들한테 또 배당금 주기도 아깝고 아마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주식을 다 사들여가지고 네, 네. 이제 상장 폐지하고. 이 갭상승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까지도 뭐, 게다가 밤새 뉴스가 나오니까는 갭상승하는데 13,000원이니까 딱 여기까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일이 있어도 투자 대상으로 삼기가 뭐하죠. 어제 상 좋았지. 어제. 근데 그걸 모르니까. 맞아. 이게 모르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져서 그래프나 뭐 이게 별로 안 좋았던 거고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거래량도 별로 없었죠. 이게 아마 어제도 거래량이 없었어요. 거의 없다가 이제 오늘 여기에서 사신 분들이나 기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 이게 웬 떡인가 싶어가지고 오늘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사다가 또 물렸는데 오늘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큰 돈은 못 먹었을 것 같아 아무도. 이거 보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딱 물려가지고 이쪽에 따라 올라가다 5일선 살아있을 따라가다가 이거 못 팔아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 물려있다 간신히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네. 그런 것 다 같습니다.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러면 탈출할 기회를 준 거는 이 회사는 좋은 회사 같습니다. 이런 것들 다 알려주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우리 재능 기부를 하다 보니까 구독 좋아요를 요즘 강조하라 했더니 누계로 저희가 400만 조회가 있거든요. 팀부 TV가 70일 만에 아주 고무적인데 그 구독 좋아요 추천 안 누르고 우리 방송에 그걸 안 했더니 구독 좋아요로 재능 기부를 안 하셔. 구독을 한번 누르면 자동으로 계속 되거든요. 우리 구독자님들 구독 좋아요로 한 번씩은 꼭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노 회장님이 아주 열심히 하시는데 그리고 감사합니다. 뭐 바라는 것도 없잖아요. 네, 없어요.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데 구경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좋아요, 구독 이렇게 눌러주시면 아마 앞으로 한 10년은 재수가 좋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주식하시는 분들 대박을 노리시려고 그러면 다른 거 노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일단 기본부터 하시면서 하시다 보면 우리 뭐 남석권 회장님이 항상 좋은 일 재능 기부하시니까 뭐든지 만사가 형통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렇죠. 뭐 그것도 잘 되고 다 잘 된다고 그러시던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 뭔지는. 그럼 이제 최근에 또 그 드라마 저번에 쇼박스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뭐 댓글에는 쇼박스가 이제 횡보니까 사람들도 뭐 안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몽레인이라는 해당 뉴스가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은 개별성으로 봐야 되겠죠. 뉴스 뭐 잠깐만. 저 네몽레인이라는 주식들 잘 모르기는 하는데. 그 이제 그 지분 싸움이라 그럴까?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어제 이제 금요일 날에 급등했었고 그 오전에 살짝 마이너스였었거든요. 그랬는데 벼랑간 또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재차 상승을 했던 거죠. 요 상태에서는 좋았었는데 요 상태 그죠? 그 오늘은 벌써 너무 높으네. 그러니까는 뭐든지 이제 처음 나오고서 처음 이렇게 이슈가 터졌잖아요. 이슈가 터지면 하루 이틀 잠잠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또
며칠 잠잠하다가 다시 한번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오늘 같은 경우도 저점에서는 괜찮았는데 네. 지금은 벌써 이게 장중에 아까 20% 이상 올라갔었거든요. 네. 지금 13.9, 14%로 마감이 됐는데 이럴 때는 조금 불편하죠, 이제. 네. 그러니까는 여기 그때도 어떤 이슈로 해서 급등을 했다가 계속 횡보하다가 이제 한번 터뜨린 건데 지금은 또 벌써 불편해요, 조금. 근데 요런 일은 이제 왕왕이 있으니까는 다음에 투자하실 때 첫날 나올 때 쫓아가기가 뭐하면 그 두 번째 날에 쉴 때 요 정도 가격에서는 뭐 바닥 대비해서 별로 올라간 게 없으니까는 조금 어느 정도 사놓고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은 되게 많이 있죠. 경영권 분쟁 예, 같은 예. 경우는 우리가 주식하다 보면은 1년에도 몇 건씩 나오니까는 앞으로도 이런 주식이 나오면 그렇고 지금은 이제 많이 떠져 있는 상태니까 추가로 매수하기는 조금 불편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경영권 분쟁이라는 그 소재로 올라가는 것들이 이제 가끔 나오는데 좋은 결과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그 주총이 있을 때 그 표대결을 한다 그래서 반짝거리고 올라갔다가 나중에 보면 다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차라리 처음 나왔을 때 한번 해먹고 그 다음엔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안 사는 게 좋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요즘 이제 그 중국하고 우리나라도 관계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행 관련된 이게 것들이 항공 뭐 코로나 때는 뭐 항공이라든지 좋아졌다가 지금 여행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 야놀라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부킹스닷컴하고 우리나라 토종 그런 기업인데 그리고 뭐 상장을 하겠다고 미국에 그래서 상장을 해가지고 이 모건 스탠리가 그 괜찮은 주관사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거든요. 요게 이제 야놀자 관련 주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요번 저점이 15,000원이네요. 15,000원. 여기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 아직 7월 달이라 그랬으니까는 진행이 되는 걸 이제 봐야지 되겠죠. 그리고 요 주식 같은 경우는 이격이 너무 크니까 다시 900원? 다시 한 900원 정도 오면 좋겠네요. 그럼 한 100원 정도 떨어지면 그러면 좀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이제 요 상장 대비해가지고서 꼭 그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 나스닥에 상장 예정이기 때문에 그 관련 주식들이 그 여러 종목들이 있죠. 거기 웹툰 관련 주식들이.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으로 Y랩이라고 있거든요. Y랩. 근데 이것도 조금 고점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괜찮았는데 지금 고점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에 급등하고 장 초반에 급등했다가 꼭 그 종가에 주저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요것도 그 관련 주식들, 그런 관련 주식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 추격 관찰을 해봐야지. 근데 너무 아무튼 이렇게 갭상승 해가지고 이렇게 고점에 있을 때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는 당일 매매를 하더라도 이 고점 저점의 가격 차이가 심하니까는 될 수 있으면 이제 저점에 걸어 놓다가 올라가면 이제 매도하고 그런 식으로. 또 우리가 이런 주식들도 이제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으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나스닥에 상장이 된다든가 그럴 때는 재료가 다 소진돼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팔아서 수익 실현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상장 되면 더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미 다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이 단기 투자 한번 또 뭐 잘하시지 않습니까? 단기 투자. 단기 투자도 이제 시장을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투자자들이. 이게 상승장, 대세 상승장 같은 경우는 시대를 이끌어가는, 다시 말해서 시장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시장 중심주를 그냥 사면 돼요. 대형주들을. 지수 관련 주들을 그냥 사가지고 쭉 올라가면 되는데, 지수가 지금과 같이 지금 2,700 조금 넘었다가 또 그것도 깨지고 떨어졌다가 지금 한참 몇 달을 지금 여기에서 헤매고 있거든요. 주식이. 그러다 보니까 그 100포인트 안에서
박스권 이럴 때 박스권이죠. 예. 박스권. 완전 박스권이면 결국에는 개별주밖에 가는 게 없는데, 네. 근데 개별주라 그러면 개별주가 그냥 막 올라가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장이 어려운 게 개별주인데 이게 내용이 별로 안 좋아요. 다시 말해서 조금 많이 올라간 주식들은 한 번씩 다 얻어맞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차트 보고 그래프 보고 이렇게 내용을 잘 보시면은 1, 2월 달 같은 경우는 칩 관련해 가지고서 네. 관련 주식들이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3월 달부터는 또 이제 전력 인프라 네, 관련 전력 인프라. 주식들이 예. 쭉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다 두드러 맞아 가지고 엄청 계속해서 네. 한 달씩 계속해서 떨어지는 종목이 속출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고서는 5월 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이제 그 섹터가 화장품이었단 말이에요. 네. 화장품. 제가 5월 초순에 이제 그 강연할 때, 네. 그 매경 머니쇼에서 강의할 때 이제 그 화장품주가 좋다 그래서 화장품주가 한 달 정도 올라갔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것도 고점이다 보니까는 일부 종목은 되게 이제 하락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원래 단기 매매를 되게 잘하는데 여기에서도 되게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네. 고점에 매수한 경우는 벼락 맞는 경우가 많이 있고 예. 저점에 사는 종목은 추가 매수가 안 따라오니까는 네, 그냥 아까 말씀드린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 이 단기 실전 투자 대회에서 6차례 그렇죠. 수상한 사람인데 근데 저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 되게 어렵다고 할 때는 매매를 자제하는 수밖에 없어요. 매매를 자제. 개인 투자자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미국 주식 시장으로 많이 옮겨갔다는 얘기죠. 이게 한국 시장이 참 수익내기가 어렵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보통 웬만한 장에서는 대회할 때 단기 투자 대회 이런 거 할 때 보면 일주일에 한 3종목이 괜찮은 종목이 보이거든요. 제가 말하는 괜찮다라는 얘기는 매수한 이후에 한 10% 올라갈 종목들. 그런 게 일주일에 한 3종목들이 보였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일주일에 3종목 보였던 게 한 달에 한 3종목으로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빈도수가 줄어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거를 또 다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서 이제 목표로 하는 게 3종목 좋아 보이는 종목 중에서 한 종목만 제대로 매수를 하면 성공이다라고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개별주장이지만은 매수하고 수익 내기가 어렵다는 점. 그럴 때는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대한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소량으로 매수하고 저도 손해를 보고 그럴 때가 떨어져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많이 사거든요. 그러면 안 올라가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 저도 전략을 바꿔가지고 지금은 제가 이제 여러 채널, 다른 채널에서도 꼭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저점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보통 조금밖에 안 사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또 수익이 안 나요. 수익이 안 나요. 그래서 돈이 안 돼. 제가 주식한 경험이 많잖아요. 근데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1년 내내 수익이 안 나가지고 11개월 고정하다가 한 달 만에 1년치 다 벌은 때도 있고. 그러니까 또 장이 이러다가 또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관찰하고 주시는 하되 너무 그냥 장 좋을 때처럼 그냥 공격적인 그 매매는 좀 자제하고 좀 조심스럽게 특히 고점 매수는 절대 금물이니까는. 우리도 매매 단기 매매에 또 뭐 산실령이신 담석호 회장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매매를 줄이고 현금 확보를 최대한 많이 해서 원샷 원킬 전략이 최대다. 근데 이제 책자에 보면 이제 단기 투자에 대한 필요한 사전 점검이라고 책자에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반드시 이제 미국장을 나스닥하고 이제 뭐 이렇게 S&P 500, 뭐 다우지수 이런 거 보고 그다음에 국내 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개장 전에 미리 다 마치고 해야 된다. 무조건 컴퓨터 켜고 바로 달려들지 말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루틴이죠, 루틴.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주식은
미국장의 절대적인 그 영향권 안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장이 시작되기 전에 미국장이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끝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일어나는 시간이 이제 새벽 5시 반, 아침 5시 반, 6시면 보통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역시 미국장 점검부터 다 해요. 그래서 미국장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 주식하고 관련성이 많은 요즘에는 이제 엔비디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거하고 특히 이제 테슬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2차 전지 영향이 많이 있으니까는 그 테슬라의 동향 뭐 이런 거 하고 또 AI 관련해서 어떤 뉴스들이 있나 또는 요즘에는 이제 제일 핫한 게 금리 인하 여부. 미국에서 금리 인하 여부. 미국에서 떨어지면 무조건 금리 인하에 그 불확실성이 대두된다든가 금리 인하를 그 당장 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든가 그럼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는 그거를 좀 아주 예의 주시하는 편이고 미국장에서 어떤 종목이 핫했나 그것도 또 관련 종목들이 이제 한국 그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필수적으로 이제 그거를 보고 밤 사이에 뉴스, 전일 뉴스 있잖아요. 그것 중에서 주가에 영향을 끼칠 만한 내용들이 있나. 그러니까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날 시간에 올라갔던 종목, 그게 이제 연속성이 있을 수가 있나.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살펴보고. 그래서 보통은 그거를 준비한 상태에서 장이 시작되면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장중에도 그래요. 우리가 급등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10%, 15% 되면 벌써 종목들을 캐치를 계속해서 하죠. 이게 뭐 때문에 올라갔는지. 그래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면 비록 10%, 15%가 올라왔더라도 거기에 어느 정도 이게 그 가격이 많이 안 올라갔을 때는 뉴스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이게 참 흠이죠. 흠. 그래서 15%만 올라가면서 막 그러면서 뜨더라고요. 이제 뉴스가 나와요. VI가 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 일반 투자가 분들 저도 일반 투자가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조금 좀 아쉽지만은 이게 더 갈 것 같다고 하면은 15%가 올라와서도 일부 종목 매수를 해요. 많이는 못 사지 이제 겁이 조금 저도 그 이제 가격 높은 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일회성 뉴스다라고 생각이 판단이 들면 아예 쳐다 안 보고 그냥 흘려보내고. 그렇게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손실없는 투자 원칙이라는 책자에 개별 종목의 일정을 파악한다. 보유한 종목의 이슈를 점검하는 일도 빼놓지 않는다. 현재 시점에서 시장 우호적인 이슈나 뉴스를 해당하는 종목에 있는지 파악해서 매수한다. 이 말씀을 여기 저렇게 정리를 잘 해놓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아주 중요한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인데 이제 일정이라고 하면은 내일 모레 혹시 전환사채가 나오나 또는 뭐 그 일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정은 저도 매일같이 체킹하는 거예요. 저 여기 다이어리에 보면은 일정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월요일인데 내일 같은 경우 내일 무상증자에서 물량 나오는 종목이 있어요. 제일 일렉트릭이라든가 유상증자 하는 종목으로는 큐리언트 뭐 이런 종목이 내일 나오고 내일 10이 전환되는 물량들이 있거든요. 그 노브랜드 얼마 전에 상장됐던 거 중앙 첨단 소재 이런 것들은 이제 내일자로 전환사채 물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제가 혹시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미리 파는 거죠. 이런 거 일주일 전 것까지 이렇게 다 조사를 해두거든요. 그래서 전환사채가 나오기 전에 미리 매도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좀 지켜봤다가 다시 좋아지면 또 그러니까 좋은 전환사채 물량이 아주 조금 소량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더라도 아무튼 물량이 풀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매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보통 나온다 그러면 그건 며칠 전에 이제 매도하는 경우가. 감사합니다. 오늘 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들은 무조건 그냥 보유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무조건 그 전환사채라든지 시장에 비우호적인 정보가 있는 종목은 미리 사전에 매도를 해서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전략이다 말씀 감사합니다.